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7월 8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결국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왔어. 예, 25% 네, 대신 8월부터 8월부터. 예, 그래서 약 한 보름, 한 20일 정도 여유는 생기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 뭐 25% 편지를 보내버리네요. 저는 이때 또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뭐요? 트럼프가 또 물러났다. 사실상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물러난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의미예요? 그럼 또 화내고 또 막 괜히 물러났다는 얘기하면 네. 그 얘기 듣고 트럼프 열받아갖고 야씨 내일부터 그냥 해 뭐 이런 식으로 할까봐. 그러니까, 예. 한두 번 봤습니까 저희가? 예. 또 우리나라 말고도 뭐 다른 나라들한테도 편지 여러 보내는 것 국가들 다 같으니까. 같이 보냈죠. 네. 네, 과연 그 편지의 내용들도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네. 등등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뉴스 그다음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시간 이후 김준성 대표도 또 나오시니까 네. 그분과도 함께 또 환율이나 또 거시경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뉴스를 우리 권순우 기자 대신 네. 한지원 기자가 한지원 준비하고 기자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3프로TV 한지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거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다르다. 예 우리 권 팀장님이 하는 거랑 사뭇 다르네요. 예, 한 기자님 덕에 또 정프로는 완전 또 쓰레기가 한번 됐었죠. 네. 네, 오늘 조심조심합니다. 자, 우리 한지영 기자와 함께 일단 뉴욕 증시도 좀 떨어졌죠? 네, 뉴욕 증시 이제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한번 화면 같이 보여주시면은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요. 다우존스가 0.94% 내리면서 하락 마감했고 S&P 500이 0.79%, 그다음에 나스닥도 0.9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좀 협상 여지를 남겨두면서 이제 지난 4월 2일 날 관세를 부과했었을 때보다는 조금 급격한 매도세는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트럼프가 좀 언제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러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조금 있어서 그런 심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와 달리 이제 품목별 관세는 유지를 할 걸로 보이는데 한국과 일본 자동차에서는 이제 25% 관세를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도 50% 관세를 부과할 걸로 보이면서 그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일본이랑 그 한국 주식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랑 혼다 자동차가 이제 모두 4% 급락을 했고 한국 LG 디스플레이가 네. 8.31%, 그다음에 SK텔레콤도 7.76% 급락했습니다. 그것도 저 미국 시장에 네,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난 그리고 이제 기술주 역시 몰랐어. 하락을 했는데, 네. 네, 그 엔비디아가 한 0.7% 정도 하락을 했고, 네. 또 애플도 1.6%, 그다음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새 정당 아메리카당 창당을 네.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이날 0.79% 하락했습니다. 네. 7% 가까이 하락했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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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급락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이어서 첫 번째 뉴스를 그 관세 네. 뉴스로 제가 정했는데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그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런 서한을 발송했고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90일 유예 기간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협상을 좀 타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상 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유예 연장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번 서한에 한국과 좀 계속 좀 협상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는데 한번 이제 보시면은 그 사진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SNS에 공개한 이제 무역 서한을 캡처를 했는데 제가 이제 SNS 올린 게 이제 전체 이 서한이고요. 네. 일부분을 요약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그 일단은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25% 관세를 부과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25% 관세를 피하기 위한 좀 한정된 상품에는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걸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관세를 피하려고 이제 제3국을 좀 경유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한해서는 25%보다 더 많은
세금을 좀 부과를 할 거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우회 수출하지 말래. 25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우회 잘못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25%라는 이제 숫자는 귀나라와 이제 무역 적자를 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수준에 좀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좀 본인이 관대하게 관세를 부과를 했다. 나는 관대하다. 네. 그래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부과해야 되는데 네. 조금 25%로 이렇게 낮춘 거다. 약간 이런 의미가 해석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이나 한국 그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이제 조립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제 관세를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기로 이제 네. 결정을 했고요. 만약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이제 한국에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한국에 부과한 25% 이상을 더 추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관세를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 네. 이렇게 약간 좀 협박성 경고성 멘트도 좀 아. 추가한 걸로 보입니다. 귀나라는 결코 미국에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실망하고 말고 우리 맘이지. 실망했어 난 벌써. 그리고 이제 이런 관세는 우리나라와 이제 귀나라 간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상향이나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좀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8월 1일까지 시간을 좀 유예한 거 자체가 네. 좀 사실상 시간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한 발송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을 처음으로 딱 꼭 집어서 이제 두 나라만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성적표 받았을 때 수많은 그 무역 적자 국가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그 순서대로 보더라도 중국이 가장 첫 번째고 뭐 이게 순위가 있는데 굳이 그 아래편에 있는 한국과 일본을 먼저 보냈더라고요. 네.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무역 흑자가 좀 많이 나는 국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견제할 수 있는 국가들로 이제 파악이 되면서 이제 두 나라를 먼저 꼽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 한일이 좀 경쟁을 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8월 1일 전에 좀 빠르게 협상을 해서 먼저 이제 중국을 압박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랑 일본은 그래도 협상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걸로 네.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왜 한국과 일본을 먼저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느냐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짜증나게 했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것은 대통령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트럼프가 좀 선택한 국가들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 한 1시간 뒤쯤에 다른 한 5개 국가도 이제 서한을 발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그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 5개 국가에게 이제 서한을 공개를 했는데 서한에 담긴 내용은 이제 국가명이나 뭐 관세율, 그다음에 각국 정상 이름 빼고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율은 이제 말레이시아가 한 24%에서 25%로 조금 소폭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0% 그대로 유지를 했고 미얀마나 라오스, 카자흐스탄은 한 2~3% 내외로 이제 조금 이제 하향 조정되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이제 산업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짧은 시간이어서 네. 좀 미국과 협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우리나라 산업부. 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네. 또 이번 서한으로 이제 8월 1일까지 사실상 한 2~3주 기간이 있으니까 네. 이때 좀 협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도 근데 원래 24%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네. 25%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딱히 뭐 실수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네, 이거는 이제 그 네. 한국과 일본을 이제 공동으로 이제 25%를 지정을 하면서 사실 한국 측면에서는 그래도 같은 세율이니까 조금 부담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EU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네. 조금 제대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본과 우리나라는 25%. 네. 뭐 특별히 뭐 세밀하게 뭐 조정하고 따져보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25%. 뭐 야, 왜 쿼터로 숫자 해, 그냥. 다르냐? 얘는 왜 24고 25야? 근데 맞춰 25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네. 여튼 한 3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뭐 다시 이제 연장을 하든 뭘 하든 좀 협상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이걸 그대로 뭐 우리가 네. 적용받을 수는 없는 상황일 테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기업들도 오늘 좀 걱정이 많겠어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관세 물론 실제로 두드려 맞느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 발표가 나온 것 자체로도 좀 심리에 좀 악영향 주지 않을까 하는 네. 걱정은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뉴스로 네. 그
어제부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나오긴 하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스타트를 끄는 곳이 LG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LG전자 실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LG전자 2분기 매출이 20조 7,400억 원으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6,391억 원을 네. 기록을 6,300.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하면은 매출은 한 4.4%, 그다음 영업이익은 46.6% 감소를 했고요. 네. 어우, 감소가 46.6%요? 거의 이제 50% 가까이 되면서 화면 한 반토막 번만 났네요. 띄워주시.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이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업계에서 1조 원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다 낮춰지면서 한 8천억 원대로 낮춰졌더니 이제 실제로는 6천억 원대. 낮춰졌어. 네. 이렇게 이제 낮아졌고요. 20조에 6천억 정도면 3%인가 영업이익률이 그죠? 그쵸. 네. 20조에 6천억. 네, 3% 정도죠. 네. 아무리 뭐 제조가 어렵다고 해도 3%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낮죠.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납품하는 업체들이 부품사들이 보통 뭐 3% 5% 뭐 이랬던 네,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LG전자 3% 영업이익률. 네, 그래서 LG전자가 밝힌 실적 급락 이유가 세 가지인데 앞서 말했던 그 관세의 영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전에 이제 아직 관세 정책으로 이제 해외에서 가전 제품을 생산해서 뭐 미국으로 수출할 때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철강이랑 알루미늄 부분이 아무래도 TV나 가전 제품에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일단 이게 그게 있어요. 첫 번째로 보편 관세가 10%가 이미 부과가 됐기 때문에 네. 그 관세 부담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철강 관세,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25% 상호 관세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게 그 이제 철강 부품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 제품에 대해서 네. 그거는 이제 6월 중순 이후에 좀 나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세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네,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그 보편 관세 10%로 지금 이 타격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실적만 봐도 지금 반토막 정도 났는데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더 심각해질 걸로 보이고 실제로 LG전자 경영진에서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2분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미국 관세 영향으로 더 이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5% 나오고 이제 그 철강 알루미늄이 50% 되면은 네.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이제 물류비 증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운송을 하려다 보니까 네. 좀 그 운송비가 이제 급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쟁으로 더 네. 심각해지면서 이제 가뜩이나 비싸진 해운 운임이 더 비싸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때도 실제로 그 네. 저 물류하시는 분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때 홍해 위협 있었잖아요. 네. 막 홍해 막내 만에 안 막았잖아요. 네. 안 막으면 가격이 안 올라가냐? 그게 아니래요. 막는다고 위험만 돼도 선가가 네. 그러니까 성과가 아니죠. 운항료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뭐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물류비에 타격이 좀 있었을 것 네, 같아요. 그런 측면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전제품 수요 부진인데 아무래도 이제 LG전자의 TV 담당 사업부가 이제 MS 사업부라는 곳인데 네. 여기 2분기에 이제 수백억 원 적자를 기록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적자. 네, 업계 관계자는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TV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뭐 대형 그 스포츠 이벤트가 많이 없었던 점도 네. 영향을 미쳤고 또 이제 다른 브랜드들과 이제 경쟁을 하면서 또 많이 가격을 낮춘 측면도 있어서 그리고 특히 2주 전에 여의도에서 그 샤오미 매장 오픈됐었거든요. 아, 네, 국내 1호 매장이죠. 네, 맞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도? 여의도 IFC IFC몰. 아 거기 샤오미 매장이 있어요? 네. 정프님 한번 가보세요. 네. 진짜 재밌습니다. 개미지옥입니다. 개미지옥. 왜 사람 그렇게 많아? 사람도 많고. 사람도 많기도 하고 사고 싶은 게 아, 너무 많아? 아 그래요? 네, 뭐 버즈가 뭐 19,000원 뭐 이렇게 합니다. 아 이어폰 무선 이어폰이?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다른 다른 가전제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 아. 저는 이제 TV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QLED 100인치가 290만 원대예요. 근데 뭐 100인치가 290만 원. 네, 100인치가? 네 100인치가. 제가 그 사진도 개미지옥이라 그랬죠? 살짝 그 갖고 왔는데 네,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네, 네.
이게 100인치랑 이제 65인치인데 65인치는 100만 원도 안 되고요. 99만 원 정도 되고 진짜. 실제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QLED 같은 QLED가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했을 때는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그래요? 없는. 네. 와, 이걸 뭔 수로 이겨요? 진짜. 아니 100인치 QLED를 300만 원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1000만 원 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거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실제로 이 샤오미 매장이 오픈됐을 때도 그 LG전자 여기가 기업이 옆에 있잖아요. 트윈타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좀 어떤 제품들이 아 그래요? 싼가 이런 거를 구경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원래 산 거 아니야 또 직원들? 많이 샀겠죠. 네. 그리고 제가 방금 했던 얘기 있잖아요. 이걸 뭔 수로 이게? 이거 사실 LG전자 직원들 얘기예요. 맞아요. 이걸 막 뜯어보면서 야 이걸 이 가격에? 아. 아 이걸 뭔 수로 이게? 막 이 얘기를 되게 자조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또 LG전자 관련해서는 저희도 좀 반성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우리가 그 그램 같은 거 너무 싸게 팔아갖고 아. 영업이익이 좀 줄지 않았겠어요? 아 그쵸. 예. 3%에서도 좀 싸게 팔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LG전자 너무 여러분을 싸게 위해서 팔았다. 너무 핫딜 좀 세게 들어갔어. 그 예. 앞으로 조금 비싸게. 아니 그렇게는 또 못하죠. LG전자 하여튼 미안하긴 한데 네.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네. 우리가 매출은 올려줬잖아. 아, 그렇죠. 네. 영업이익은 깎았어도. 네, 그래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이라서 이제 전장 냉난방 같은 이제 가전 제품도 많이 성수기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생활가전 수요가 보통 1, 2분기에 많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선방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그래도 실적을 조금 메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큰 부분이 TV 부분이기 때문에 TV 부분의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실적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되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요? 네. 오늘 저희 아마 방송하는 중에 발표가 될 겁니다. 네네. 네. 오전에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이제 먼저 이제 잠정 실적을 살짝 보시면은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가 이제 따르면은 2분기 삼성전자 매출액 전망치가 76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6조 8천억 정도인데 네. 매출액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3.47% 증가를 하고요. 영업이익은 한 40% 가까이 좀 감소될 걸로 보입니다. 아니 반도체 그래도 꽤 괜찮았는데 10%가 안 되네. 아 반도체 부분이 안 네. 좋았습니다. 아 반도체 안 좋았어요? 네, 그 모바일 사업부를 제외한 이제 모든 사업 영역이 좀 부진했고요. 네. 특히 이제 부진할 걸로 전망되는 거죠. 네네. 지금. 네.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영업이익이 2조 원 안팎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예요? 네, 전년 동기 대비 한 4조 원 이상 빠질 거라는 예측이 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 DDR4랑 맞아요. 네. 레거시 제품들은 뭐 가격 많이 올랐다고 D램 뭐 이런 것들 음.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쪽에 영향은 있을 텐데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그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는 되는지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네.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조금 기대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DDR4가 너무 가격이 지금 뭐 거의 막 20%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한번 봐야죠. 그래서 네네. 어떻게 나올지는.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삼성전자 뭐 파운드리 사업부 성과금이 0%라는 기사도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오늘 나오는 실적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그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시간 내일 밤 11시에 언팩 행사가 열립니다. 아. 그래서 갤럭시 Z 폴드 7이랑 이제 Z 플립 7도 공개를 되는데 두께가 이제 굉장히 얇고 무게도 가볍다고 해서 조금 이 모바일 부분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좀 하반기 실적이 네네. 더 올라갈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언택을 내일 하는구나. G 플립, G 폴드. 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그 현재 그 콜마 그룹에서 경영권 분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제가 한번 지금 삼성 떴네. 아, 어니 제가 쇼크 떴네. 방금 나온 거 말씀드릴게요. 네. 매출액이 74조 원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0.09% 감소이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이거 맞아요? 지금 4.6조 4조 6천억 나왔네요. 아하
쇼크다. 아 많이 안 아, 좋구나. 네. 여기에 대한 뭐 시장 반응은 또 저희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네. 랜드라든지 그다음에 디램 이쪽의 가격 상승이 하반기에는 좀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긴 하니까 시장 반응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망보다 더 안 좋네요. 전망보다 네. 훨씬 안 좋아요. 네. 4조 6천억이 나왔군요. 와, 전망 6조 6조대였는데 네. 이것도 좀 안 네.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보다도 한참 깎였네. 그러네요. 아, 삼성전자 미안합니다. 사실 네. 삼성 것도 많이 팔았는데. 일단 요거는 네네. 저희가 뭐 또 추가로 들어온 소식들 네네. 계속 좀 상세히 전해드리고 네. 예. 일단 세 번째 뉴스 좀 이어서 네,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가 이제 현재 그 콜마그룹에서 난매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기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 B&H 대표 간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말이 없었던 윤여원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진흙탕 싸움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콜마홀딩스가 콜마 B&H 실적 부진과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로 이사회를 개편하겠다. 네. 이러면서 사실상 이제 윤여원 대표를 좀 퇴진하기 위해서 그런 점을 좀 임시주총회를 개최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콜마 B&H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에 맞서서 윤여원 대표가 윤상현 부회장 그 오빠를 상대로 네. 그 위법행위 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제 윤여원 대표의 입장문을 조금 요약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네. 최근 5년간 실적 부진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 화장품 시장 침체 속에서도 사실 꾸준한 좀 매출 성장을 이어왔었다. 그래서 2023년에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었는데 네. 이런 그 기록된 점이 이제 윤 대표의 단독 대표로 취임한 첫 해 성과이기 때문에 좀 실적 부진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는 거는 알맞지 않냐, 알맞지 않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실적과 비교를 했을 때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화장품 부분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이때 이제 윤여원 대표가 추진했던 그 콜마 B&H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다. 그때 건기식 잘 나갔죠.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상황에서 윤상현 부회장이 퇴진 요구를 받지 않았는데 나한테만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경영 독립성에 대해서는 그 콜마 B&H 경영이 지주사 콜마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콜마홀딩스 관리 하에 유지가 됐기 때문에 사업 전략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콜마홀딩스 측에서 반려를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성장을 하는 거를 막은 게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콜마홀딩스도 오후 반박 자료를 바로 냈거든요. 네. 그래서 콜마홀딩스 측이 콜마 B&H가 이제 실적이 유리한 부분만 떼어내서 주장을 한 거다. 사실 최근 5년간 실적 하락이 굉장히 문제인데 네. 그 실적 하락에 대한 거를 일일이 좀 입장 보도문에서 같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은 콜마홀딩스 측이 이제 콜마 B&H의 시가총액이 2020년 2조 정도 됐었는데 현재 4천억 원대로 폭락을 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5분의 1 정도 줄었는데 영업이익도 2020년도에 이제 1,092억 원에서 지난해 246억 원으로 이제 4분의 1 정도 네. 줄었고 영업이익도 78%나 감소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을 하면서 콜마 B&H의 매출이 5년 동안 매출이 1.4% 성장을 했지만 네. 영업이익은 77.5% 하락했기 때문에 경영 실패가 맞지 않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남매 간 분쟁이 법정에서 좀 가려질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재판부가 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좀 가장 많이 이제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 기사를 좀 가져고 왔습니다. 그 두 남매 말고 뭐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 없어요? 아버지는 지금 딸 편을 아버지는 딸 편이에요? 네, 딸 편을 들어준 걸로 사실상 보입니다. 아, 그래요. 요거 이제 조만간 또 뭐 지분율이나 이런 거 갖고 또 한참 싸우겠군요. 네네. 그 압권에서 어제 이주호 기자님이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네. 부분도 이제 업로드 되면 좀 오늘 참고하시면. 저녁 6시에 올라갈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참 이게 같은 뭐 편의점 그렇지만 좀 같은 배에서 나서 네. 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 네. 보면 심지어 나중에 진짜 막 남보다도 더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아유 하면서 막 이렇게
뼈를 씹어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하는데 네, 아 맞아요. 우리가 씹어 먹어야 될 뼈는 그런 뼈가 아닙니다. 어떤 뼈죠? 마님 오돌뼈. 많이 못 올 뼈. 닭발. 닭발. 사실 저 어제부터 이거 기다렸어요. 아 그래. 아니 아침 7시에 닭발. 네, 닭발은 아침이죠. 네. 닭발 아침에 먹는 거예요? 네, 아침에. 모르셨나요? 예. 예. 왜 밥도 주셨어요?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떨어졌다. 배달 이제 이렇게 주문하시면 이렇게 네. 패키지가 아주 완벽하게 밀봉돼서 많이 못 올 뼈가 여러분 밥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네. 이런 건 이제 보통 이 소주 네. 이런 거 해갖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이렇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이렇게 소주랑 이 닭발 아주 뭐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냄새 그래요? 자체가 불맛, 매운 불향기라고 그러나? 네. 그런 게 쫙 느껴진. 보통 그 닭발은 편견은 아닙니다만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좋아하지 않나요? 아 좋아합니다. 네. 네.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근데 사실 이거 무뼈 닭발인데 무뼈 닭발이 먹기 편한데 사실 저는 뼈 있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발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쪽 닭발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포장마차 닭발. 네, 저 국물 닭발. 국물 있는 거. 아 네. 국물 있는 거? 네. 닭발도 국물이 있어요? 네, 국물 닭발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나는 그 국물 있는 건 잘 못 봤고 포장마차에서 진짜 진하게 이게 그 양념에 쫙 배어 있는 그 닭발 있잖아요. 이게 지금 포장마차 닭발 네, 같은데. 포장마차 네네. 닭발이네. 오 괜찮습니다. 아니 하나 저는 매운 거 잘. 아니, 맵고 또 발 얘랑 이제 좀 친하진 않아서 오. 잘 먹진 않는데 아니 냄새 자체는 되게 좋다 진짜. 뼈가 하나도 없어서 진짜 쫄깃쫄깃해갖고 거의 무슨 젤리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젤리인데 맛이 진짜 좋네요. 아 그래요? 음. 그런 맛이야. 음. 자 그래서 무뼈 닭발 300g 3팩에 오돌뼈가 250g짜리 한 팩 이렇게 이제 총 4팩이 가는 마님 닭발 세트인데 말이지요. 네. 요거는 설탕 대신 갱엿을 썼답니다. 그래서 이 맛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냥 막 설탕 막 백종원 네. 씨처럼 막 들이붓고 뭐 이러지 않고 그냥 이제 갱엿을 쓰고 그리고 또 방앗간 전통 5가지 고추를 배합한 네. 아주 그 상쾌한 매운맛. 그래서 전자레인지 3분만 딱 돌리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4팩에 39,800원. 네, 한 팩당 10,000원도 안 하는 가격. 요즘 저 닭발도 좀 가격이 나가는 모양이죠. 그렇겠죠. 저는 뭐 한 접시에 얼마씩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이제 한 기자님이 좀 잘 알지 않으실까 싶기도 한데. 네. 닭발 요즘 얼마예요? 닭발 한 2만 원? 2만 원. 네. 음. 그 포장마차에서 사 먹으면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성의껏 좀 해라 광고는. 아니 맛있어요. 저 지금 아침을 여기서 해결하고 있는데. 아니 정보는 안 드시는데 저 대신 먹고 있는데. 와. 이게 말이죠. 그 매장 뭐 이게 가면 막 25,000원, 30,000원씩 하는데요. 여기서 만 원 얼마 줬어? 아 저 또 과자 그 물어보니까 한 팬들 2만 원? 아니 구독자분들이 아시는데 저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진정성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와. 알겠습니다. 자 여튼 밥도둑이네요. 예. 밥 반찬도 좋고 네. 그다음에 소주 안주로 소주 안주로 소주 안주는 좋고. 닭발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최고죠. 예. 이거 매콤한 거 먹고 입안 싹 가시고. 아 네. 그렇습니까? 아. 자 진짜 다 그렇게 마님 닭발 진짜 다 먹었어요. 4팩짜리 세트가 여러분 집으로 배달이 되고요. 그리고 여름이니까 또 이렇게 무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안 갖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한 어닝 쇼크로 오늘 아마 힘들 텐데 말이죠. 도와줘야죠. 힘내라는 의미에서 삼성전자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 요게 이제 조금 뭐 좀 소형인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원룸 사시는 분 아니면 뭐 투룸인데 그래도 에어컨 2개 설치하기는 좀 부담된다 이런 분들은 이제 벽걸이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하시면 네. 어떨까 싶네요. 여기 에어컨 본체 그리고 실외기 그리고 전국 기본 설치비 포함해서 아. 설치비 포함해서 이게 중요하죠. 52만 9천 원. 가끔 네. 인터넷 보면 막 43만 원 뭐 이렇게 여기 딱 사면 설치비 막 20만 원. 네, 설치비 따로 20만 원 받고 뭐 배관비 막 배관비. 아 맞아요. 배관비 들어요. 배관비. 배관비가 비싸요. 음. 한정 기자 모르죠 이런 건. 네.
처음 듣습니다. 성의 좀 갖고 아니, 대답해요. 아니. 광고는. 아니 댓글 보느라. 아하 이거 참. 자 그래서 보통 그런 배관비 뭐 이런 게 웬 또 구리 뭐 이런 게 아마 배관 있나 봐요. 맞아요. 비싸더라고. 네, 배관비 밀리- 비싸요. 예, 네. 미터당 얼마씩 비싸게 왔는데 여기는 전국 기본 설치비 포함해서 52만 9천 원이고요. 주문하시면 다음날 바로 해피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국 설치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옵션 같은 거 꼭 확인 좀 해주시고 여기도 이제 뭐 기본 이상의 어떤 길이가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들어는 갈 텐데 여튼 기본 설치비 포함해서 52만 9천 원이라는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설치하실 때 주문하실 때 네. 본인의 집의 그 구조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꼼꼼한 체크는 좀 필요합니다. 에어컨 설치는 원래 좀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그 배관 뺄 때 그 막 벽 뚫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또 사실 그건 돈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각자 다른데 이걸 다 우리가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운 닭발 먹을 땐 땀이 많이 나니까 에어컨으로 네. 시원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닭발 드시고 땀 나면 에어컨 쐬고 네, 세트로 또 들어갑니다. 시원한 삼성 인버터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이고요. 본체 실외기 기본 설치비 포함 52만 9천 원 핫딜가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우리 한지훈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말고 조만간 또 볼까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